그 충의공 농보 정문부 선생은 156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서울, 그때까지는 다 서울서 사셨어요. 이때가 다 서울인데, 우리가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565년생이니까 나이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대 중반.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24살 때 문과급제를 하셨어요. 문과급제를 하시고, 그리고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시청에도 계셨고, 그러다가 임진왜란 일어나게 1년 전에 27살 때 한경도에 북평사로 근무를 하셨어요. 북평사하면 지금 간직하고 비교하면 쌤한테 가보자. 그러니까 교육청 업무하고 그 다음에 모병관 업무 그런 거를 담당한 간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북평사. 그거를 거기에 북평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1592년 임진왜란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부산성을 함락하고 그 동래성이 또 무너지고, 사실은 그 임진왜란이 한 20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었어요. 서울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한경도까지는 거의 뭐 한 달 정도 만에 한경도도 다 함락이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임진왜란이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진 전쟁이 아닙니다. 임진왜란이 우리나라가 이긴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이긴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 몇 가지를 들어보라 하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영향도 엄청나게 컸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 이순신 장군께서 남쪽에 바다를 막았고, 그 바다를 막다 보니까 일본 군들이 사실 계획대로 안 되었어요. 빨리 점령을 해가지고 그 해상을 통해서 보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보급로가 차단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데, 또 그런 어떤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병이 일어났습니다. 섬에도 한번 갈래.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서도 북평사를 하시면서 처음에 그 가토 기요마사가 한경도를 이렇게 지배를 했는데, 그 전부 다 한경도에 다 그 적의 손에 다 들어갔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그 한극함이라는 그 대장 밑에서 그 막고 하다가, 한극함 그 대장이 하여튼 부상도 있고 피신을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피신을 하고 그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병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이 스스로 모였는데 의병 대장을 저희 할아버지를 초대를 했어요. 거기에 모인 의병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겠죠. 아주 젊은 분인데,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뭐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할아버지가 그 나이에 그 입영장으로 초대가 되었어요. 물론 그런 초대되는 과정에서 자기 위에 있던 상관들한테 갈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부터 이제 전투를 몇 번을 이렇게 하면서 할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전투를 한 것마다 승리를 하고, 결국은 그 한경도에 점령대가 있던 그 일본군이 전부 다 후퇴를 해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후퇴를 해가 내려갔는데, 거기에 여러 번의 전투를 이야기해서 우리는 북간대첩이라 합니다. 북간대첩이 크게 뭐 니개 전투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그 자그마한 전투까지 합쳐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전투에서
굉장한 전공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한경도 지역에서 밑으로 이제 일본군들이 내려가면서 그 이후에 후전을 했잖아요. 그 명나라가 내려와가지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명나라하고 그 일본하고 회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휴전을 했어요. 사실은 그 임진왜란이 7년 전쟁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전쟁은 이전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 이후는 그 2년 전쟁을 하고 3년 후전을 하고 또 1년인가 이 전쟁을 해가지고 정유재란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끝이 났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한경도가 일이 탈환이 되고, 그 다음에 선조는 서울에서 평양으로 올라갔다가 또 평양으로 이렇게 또 일본군들이 선조를 몰아붙이고 하니까 이 선조가 의주까지 갔다는 이야기죠. 시주 가가지고 의주에서 명나라로 그 망명을 하려고 이런 계획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 일본군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런 어떤 전투의 어떤 작전이 빗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본 놈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 뭐 여러 전투를 해가지고 보면 깨끗하게 할복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지면요. 아니면 딱 그 성을 뺏기면 그 성주가 딱 그 침범한 사람한테 항복을 하고 딱 그리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나라 선조만 딱 잡으면 다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침범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20일 만에 서울을 함락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선조가 평양으로 피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게 그 작전이 적중을 못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들이 무황장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순신 장군이 하여튼 보급로를 끊었고, 그 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이병이 일어났고, 그리 했어요. 그리고 또 추위가 9월 이후 되면 한경도에 얼마나 춥습니까? 9월 이후. 그래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또 명나라에서 내려왔고, 그래가지고 야든 후전이 되면서 다 남쪽으로 퇴진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래가 3년 세월 흐르고 그렇게 있었는데, 97년도에 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후전을 한 여러 가지 어떤 조약 중에서 일본 놈들이 굉장한 또 어떤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조약이 깨져서 다시 전쟁이 되었는데, 98년도에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잖아요. 죽다 보니까 또 전쟁의 어떤 그런 명분도 잃었고, 그 다음에 또 해봤자 안 되고 하니까 물러난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여하튼 그 시기에 그 북한 대첩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북한 대첩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북한 대첩비를 만들었어요.